지금부터 광주 비상행동 제2차 정당 초청 토론회 광주가 묻고 정당이 답하다 토론회를 참석자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의례는 국회에 대한 경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전체를 여는 말씀으로 광주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광주 시민사회 원로이신 김정길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보니까 내가 관상을 좀 못 알아요. 예, 80년 광주가 없었다면 윤석열을 대신해서 서울구청 땡기통 위에 앉아서 뭔 하루를 보고 한탄하고 있을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80년 5월이 그 피흘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역사가 다시 증명을 했습니다. 헛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걱정하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어받아서 때충과 때창으로 해서 비수의 혁명으로 이어받았습니다. 광주혁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혁명을 완성시켜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4번의 혁명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말아먹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과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인류 역사에서 반세기 동안에 4번, 5번 승리한 국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국민의 승리를 말아먹었던 역사, 그 주체가 누구였던가 다시 한번 깊게 반성하고 우리는 참여해야 돼. 이 역사 앞에서 참여해야 돼. 광주 앞에서 참여해야 돼. 이제 광장의 혁명 열기가 정치권, 정치 협상 테이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그리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광장의 의제와 광장의 열기와 광장의 염원이 해소돼서는 안 됩니다. 이 역사가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촛불 혁명까지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정치권 의제가 넘어가면 당리당략과 권력력에 의해서 모든 광장의 혁명과 광장의 열기는 사라져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분노와
전방 속에도 이 촛불 혁명까지 버텨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해서 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이 정치 테이블에 앉은 모든 새민주 세력들 이 역사를 반성하고 새롭게 우리의 합의를 도출해내고 광장의 명령과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공화국,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낼 상상력까지 함께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의 7공화국은 단순히 과거의 재편이 아니라 과거의 반성만이 아니라 새로운 새 시대의 상상력과 소망까지 우리 강장의 우리 어린아이들의 희망과 소망, 그 상상을 함께 담는 정말 진정한 7공화국을 우리 다 같이 만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각 정당의 대표님들 인사를 듣기에 앞서 두 분을 더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광장의 sem차게 윤석열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투쟁해 왔던 중국 비상행동의 공동 운영위원장이신 박내군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모시고 이 토론에 바라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비상행동 공동위원은 아니고요. 우리 비상행동 안에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2명의 공동위원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오늘 오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비상행동을 대표해서 인사를 하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예, 제가 해도 되겠죠? 네. 예, 그 8년 전을 반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비상행동을 만들었습니다. 8년 전에 그럼 뭐 어떤 거냐? 정권은 바뀌었는데 시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뒤에 윤석열 정권도 그런 무도한 정권이 오고 비상기업까지 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8년 전을 반복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윤석열 정권 윤석열 즉각 퇴진 그리고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희가 이제 대표자회를 하면서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앞에 윤석열은 나갔으니까 또 빼고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그러니까 윤석열이 퇴진하더라도 비상행동은 계속 유지하겠다. 사회대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조직 약간의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런 절망 속에 시민들을 빠뜨릴 수는 없다. 더 이상 이런 절망 속에서 자살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또 그렇게 많이 죽어가지고 방치하는 그 죽음 위에 또 다른 죽음이 쌓이는 이런 거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저희 비상행동들은 행동은 앞으로 계속해 계속 사회대개혁을 위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저희 시민사회를 대표하고 그리고 광장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저희 비상행동은 앞으로 여기 정당들하고 이런 논의 테이블을 계속 만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 그런 제안을 정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당이 포함하는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자.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대개혁 의제를 선정하고 또 이행을 전공하고 할 수 있는 공동 기구들을 만들자. 그게 시민의회가 됐던 어떤 이름이 됐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 정당만 믿고 갈 수도 없고 시민사회만 또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이런 기구들을 만들자는 제안을 나중에 또 다른 데서 공식적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와 다른 지금 대전환의 시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전환의 시기에 맞게
우리가 미래를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런 차원 다른 민주주의, 그것을 위해서 계속 저희들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광주가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들 오랜만이니까 너무 고맙고요. 여기 정당 대표에서 오신 분들 오늘 좋은 토론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비상임금고 또 이런 자리 여러 번 만들 거고요. 5월 달에는 한 2,000명 정도 규모의 시민 대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또 이제 여기 광주에서 했던 것처럼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서로 시민들의 의견도 또 물어보고 뭐 이런 과정들도 밟아가 가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좀 촉박하게 일정들 잡아서 추진할 건데 그런 구체적인 일정들 나오면 또 광주의 비상행동에도 저희들 홍보해보고 또 그때도 광주 비상행동도 참여해 주시고 정당분들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저희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맞이해 주신 분입니다. 각 정당을 대표하기보다는 아마 이번 12.3 내란을 제압해 가는 데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많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전체를 대표해서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잘 듣고 국회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겸손하게 인사 한 말씀까지 짧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각 야입당, 각 정당의 대표님들을 또 대신하여 오신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을 모시고 토론에 바라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의 퇴진을 위해서 거리에서 함께 또 싸워주신 우리 광주 우리 비상행동 그리고 시민사회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웅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신 그런 결과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또 대한민국의 희망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퇴진과 또 새로운 나라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광주에서 또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함께 또 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우리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실천에 옮기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토론회가 있기까지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를 하면서만 뒷받침을 해 주셨습니다.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신 김성민 국회의원 모시고 인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성민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저도 광장에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광주 비상행동 대표단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24년 12월 3일 국회 앞에서 계엄군의 이 반갑차를 국민이 멈춰 세웠습니다. 국민께서 국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안 계셨다면 지금 오늘의 이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가보면 1980년에 광주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또 광주 시민 아닌 분들이 계엄이 아니었다면 광주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80년 5월 광주에 빚을 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의 외침이었고, 마침 한강 작가님께서 그 마음을 더 북돋워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까지도 내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막장 좀비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장에서 분출되었던 사회개혁의 목소리도 마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압도적인 헌정 수호 세력의 압도적인 정권 교체, 승리의 정권 교체를 이룩해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사회 대개혁의 목소리, 우리를 지켜주신 응원봉 한 명분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이 내란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들도 오늘 나오는 목소리를 잘 듣고 이것을 어떻게 정치 과정에서 녹여갈지, 또 대선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용광로처럼 함께 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광주 시민과 80년 5월의 광주 시민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진보당 대표님을 모실 텐데요. 원래는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내부의 경선 과정에 참여하시는 과정에서 좀 오시기가 어려워서 진보당을 대표해서 정종덕 의원님이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당대표님을 대신해서 진보당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전종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주신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불법 계엄에 맞서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 그리고 사회 대결을 위한 이런 투쟁에 광주 비상행동이 앞장서서 광주 시민과 함께 투쟁하셨고, 그리고 그 관계자분들께서 또 대표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도 환영합니다. 특히 항쟁의 도시, 혁명의 도시 광주에서 극우 내란 세력의 금남로 침탈에 맞서서 우리 시민의 힘으로 내란 세력을 준동해 주시고 제압해 주신 것에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12.3 내란으로부터 오랜 기간 투쟁을 진행함과 동시에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 그리고 나를 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대개혁과 개헌의 큰 길을 열기 위한 광주 시민의 집단 지성을 이끌어내고 담대한 실천을 해오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광주 비상행동이 투쟁과 병영에서 실시한 시민인식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서는 개헌 의지가 확고하다는 조사 결과와 개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파면이 되고 난 이후 지금 대선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빛의 혁명에 담긴 간절한 소명들이 유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란 청산이 집중할 때고 개헌은 다음에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민주헌정 질서를 파기한
내란 세력의 청산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관련자에 대한 끝까지 사법적 처벌을 해야 되고 빛의 혁명으로 내란 수괴를 파면했듯이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으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대선이 있을 때마다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회에서 개헌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각 당의 대선 주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대선과 개헌의 온포인트 동시 투표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개헌에 대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안드린 이유는 세상을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서 개헌을 거부하거나 뒤로 미루자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6년 지방선거까지는 준비할 시간도 길고 또 잘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참여해서 준비된 개헌을 하자는 주장도 지지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의 개헌 논의 역사를 비춰봤을 때 지금부터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려내는 것이 진보 정치인으로서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늦어도 20년 지방선거에서는 개헌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저와 진보당은 개헌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개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된다는 의견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광주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한 발제를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사회민주당의 한창기 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한창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12.3 그날 밤 전 국민들이 광주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온 마음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듯이 80년 5월 광주가 대한민국의 2025년을 지켰다. 그리고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살렸듯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시작돼야 되는 그런 막중한 역사적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만든 광주 시민분들과 광주 비상행동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윤석열 탄생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진보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정당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지고 견인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 이 정치권의 정체된 부분들을 얼마나 밀고 가는가, 이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얼마나 더 신뢰를 확장시키고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고민과 성찰을 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7년의 촛불혁명, 이 부분이 한국 사회를 제대로 바꾸지 못했다는 이런 반성과 성찰로 이번에 사회 대비의 비상행동이 만들어지고 다시금 원내 5당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시민사회와 함께하고 원외에 있지만 진보정치를 해왔던 모든 분들과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과 그 이후에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갈 우리의 열망은 결코 좌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광주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발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낸 25개의 개혁과제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사회민주당 작은 정당이지만 지난 1월에 내란이 없는 나라
그리고 시민민주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10개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이 지금 광주 비상행동에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민주당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이 광주 시민들과 광주 비상행동 그리고 온 국민들의 발행을 조금이라도 받아안고 제 정당 시민사회 노동세력과 함께 다시는 내란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시민민주주의가 강화돼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나라, 그 선두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이 곧 사회개혁의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의 혁명적인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많은 꿈들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혁명적 변화로 곧 사회개혁을 이루겠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좋은 의견, 귀한 의견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을 소개하게 돼서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원래 자리에 오시기가 힘들다고 다른 일정 때문에 하셨는데 아마 그 일정을 포기하고 이 자리를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맡고 있는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광주는 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죠. 이 땅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와 땀으로 자라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다시 우리 위대한 광주 시민들께서 나서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압도적인 승리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걸친 이 사회 대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문을 여기 오기 전에 미리 읽으면서 사회대개혁을 향한 과제가 빠짐없이 담겨 있다라는 점이 또 각별하게 반가웠는데요. 특히 발제문을 전문가 한두 명이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점에 또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민 참여, 공동체 활성화 및 불평등 해소 분야에서 첫 번째 과제로 기본소득 제도의 확대 운영을 뽑아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고 또 반가웠습니다. 기본소득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단일 이슈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민들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구조 개편도 필요합니다.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도 필요하고요. 분배구조, 복지제도 함께 설계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어떻게 믹스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구조 개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의제가 바로 기본소득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본소득 논의, 이 오늘 발제문에 담겨있는 기본소득 논의가 대선 이후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이 기본소득당이 사회대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오랜 싸움으로 굉장히 좀 지쳐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오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소득당도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그 길에 늘 여러분들과 그리고 광주 시민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비록 원회에 있지만 의미 있게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잘 싸워주고 있는 정당입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고 있는 정의당입니다.
권영국입니다. 네. 이번 내란 세력을 퇴진시키는 데 있어서 아마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잘 보고 있었고 또 함께 했습니다. 앞서서 늘 광주 정신을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광주 비상행동 사회대기획 토론회에 초청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2016년이었을 겁니다. 그때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때문에 덜같이 그때는 촛불 환장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창원에 아마 한 청년이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박근혜를 퇴진시키면 나의 삶은 달라집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퇴진투쟁에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웠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또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개혁을 이루내지 못했던 8년의 시간이 존재했던 우리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늘 이제 무대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데까지는 같이 하는데 그 이후에 정말로 우리 삶을 바뀌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비상행동 이름에 반드시 들어가야 했던 게 사회대개혁입니다. 그런데 약간 우려되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사회대개혁이 걸려있긴 한데 실제로 내란 청선만큼 내용적으로 사회대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대단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마침 광주에서 그동안 이 사회대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여론조사하고 사진의 토론을 만들고 이러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들이 대단히 모범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대개혁 특위위원장님 중에 한 박래구 위원장이 와서 이것을 적어도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단 추진하면 좋겠다. 여기에는 이 투쟁에 참여했던 모든 정당이 포함되고 또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부분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매우 구속력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추후에 시민의회 같은 형태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늘 이제 이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 문제가 왜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사회 대개혁의 제도적인 종결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란 종식은 결국 사회 대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정말 풍부하게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한편에서는 정치권에서 또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이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역할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광주 비상행동의 매우 모범적인 이 토론회 그리고 사회대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정의당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들의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 여기는 각당 대표님들 이외에도 저희 광주 비상행동의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와주신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 잠깐 소개하고 지금 현장에 계신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잠깐 인사만 하시고 시간을 가셨고요.
또 정진우 의원님도 함께 오셔서 인사하셨습니다. 전진수 의원님도 자리를 지키시다가 아마 일정 이석하신 것 같습니다. 남아 계신 우리 의원님 계십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한 분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인사 말씀만 한 30분 이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토론인데요. 오늘 토론에서 광주 비상경을 대표해서 발표해 주실 이병정 대표님하고 또 좌장 역할을 해주실 최우태 교수님 그리고 각 당의 발제를 맡아서 이 토론에 임해주실 각 당의 대표 발제자님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차 버튼을 모시겠습니다. 발표를 먼저 하고 우선 안 예. 발표하고 그럴까요? 저기 일단은 사진 촬영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진 촬영을 하고 네 일단은 네 발표하기 전에 사진 촬영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앞에 네 사이드게요. 앉아서 여기 자리에 앉아서. 플래카드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 글씨가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예, 구호 외치겠습니다. 끝구 세워나시는 건 다 익숙하시죠? 네. 내란 세력 청산하고 사회대 개혁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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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하고 사회대 개혁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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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죠? 네. 바꿔서 빨간 쪽으로 한번. 야, 오늘 실은 광주 비상경에서 온 김에 떡볶이에 제작된다고 오늘 윤석열 교육사님 팻말 좀 바꿔. 네. 정부에서 윤석열 방송까지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자,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은 집이 아니라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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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후 토론은 좌장이신 최영태 교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광주 비상행동이 지금까지 논의하고 또 결의한 것을 유경종 사회대기업위원회 공동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토론자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당초에는 30분 시간을 배정받았는데 행사 진행 관계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하는 발제의 내용은 이미 자료에 발제문 형식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함께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곤 목사님과 이하경 부의장님의 대화 중에 봄이 와서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으니 봄이다의 이 화두가 참 의미 있게 들렸던 시간이었고요. 그동안 12.3 내란 이후에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들 속에
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면 선거와 함께 얼굴도 좀 펴지고 훨씬 더 가벼워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어렵고 힘들고 뭔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불안한 그러한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각 당에서 와주시고 또 답하기 위해서 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12.3 이전 이후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제가 당초에 준비했던 PPT가 지금 제목이 저렇게 돼 있거든요. 전국의 민주시민과 연대한 광주가 약 6당에게 묻는다라는 타이틀로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5개짜리밖에 없습니다. 주요 정당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주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단순하게 비상행동의 지도부의 임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여쭙고 두 차례의 수기 공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내용 있게 완성하려고 했던 의제들이고 또 앞으로 방향들을 설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국회라고 하는 소통의 공간에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과연 시민사회 또 시민들이 또 내란을 이겨낸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의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원으로 34년 6개월 근무하고 정년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하는 말처럼 곱고 바른 말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다소 내란과 관련된 또 앞으로 그 사회 대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 올리는 과정에서 다소 격한 표현이 오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같이 은퇴자들을 위한 또는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그들의 미래를 보다 활기차게 만들어주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그런 소통의 기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자리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은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 광주 금남로의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거의 5만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셨고, 금남로가 제가 광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모인 시민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는데, 이 감격들이 앞으로 사회 대교육으로 또 개헌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광주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80년 5월에 겪었던 그 트라우마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또 뇌리에 갇혀 있고, 또 심지어는 모태 트라우마까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내란이 절대 불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역시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란에 맞선 광주의 투쟁 과정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사회 대개혁 의제를 저희가 선정해 나갔던 그 과정입니다. 지난 촛불혁명과 다르게 이번에 빛의혁명에서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또 그들의 희망과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바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즉각 투쟁과 함께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을 구성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사회 대개혁 의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합의는 시민들에게 여쭤봐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1월 3일 날 광주 비상행동 전체 회의에서 사회 대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헌분과, 그 다음에 사회개혁분과, 그 다음에
시민 참여분과 이렇게 세 개의 분과를 만들어서 각각 그 분과별로 그리고 또 전체 회의를 통해서 매주 화요일은 기획회의, 목요일은 분과별 회의 등 또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 원칙을 합의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광주 비상행동의 원칙을 저렇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핵심은 붉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 지성입니다. 몇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지금 87 헌법체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당만이 참여해서 개헌 논의의 시급성 때문에 정당끼리만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지성을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 즉 비상행동의 지도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을 어떻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특별위원회 안에서는 민변, 인교협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그 원고도 한 사람의 원고가 아니라 민변과 민교협과 비상행동 또 사교특위가 함께 공동 작업한 발제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공론호 과정입니다. 저희는 광주원이라는 광주광역시의 사이트를 통해서 3,910명이 참여하셨고요. 폴인사이트라는 여론조사 업체 그리고 비상행동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 등 해서 모두 4,44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셨고 두 차례의 수기 공론장을 거쳤습니다. 한 번은 활동가 중심, 즉 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186개 단체의 대표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진행하면서 의제들을 축약하고 압축했고 그 압축된 의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기 공론장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11개의 사회 대개혁 의제와 그 다음에 비상행동이 정한 정치개혁 의제 4개를 합쳐서 모두 15개의 핵심 의제 이것만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광주선언은 그 과정에서 처음에 150개에서 80개로 다시 50개로 줄이는 과정에 50개만큼은 꼭 실현돼야 될 의제다 해서 광주선언에 50개 의제를 포함했고 수기 공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25개로 압축을 했고 그 중에서 11개의 의제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 공론장을 펼쳤을 때에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실까?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 주셨고 그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곧 저희들 비상행동과 사회특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28쪽에 있는 표와 같은 자료입니다. 다만 여기서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8개 영역에 대해서 1개 의제씩을 우선 과제로 선정을 하고 거기서 탈락한 의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2차 수기를 하고 투표를 해서 3개를 더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대개혁의 핵심 의제는 반드시 실현해야 될 핵심 의제로 11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노동부장은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응답하셨고 수기 공론장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 분야에 보시면 만 5세 유아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는데요. 실제로 내란 사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시민들 수기 공론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의 의무화가 1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수기 공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성경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주성 강화에서 보시면 초반에는 압도적으로 가짜뉴스 유포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이게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특히 보수 유튜버들이나 스카이데일리나 이런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갔는데 막상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윤석열 내란 일당들의 역사 왜곡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수기 공론화 과정에서는 역사 왜곡 처벌법이 1번으로 올라오는 그런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분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론조사에서는 상위였는데 수기 공론에서는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기 공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에 관한 물음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광주원 사이트에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설문은 어렵습니다 해서 일부 빠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통일과 평화, 또 정치 일부는 빠졌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특히 헌법 개정 및 정치 개혁에서 중요한 요소로 국민 바람, 국민 소원이라고 하는 직접 민주제, 즉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강조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아래에 정치개혁안 중에서는 정당 공천의 민주성 강화 이것은 매우 광주 지역의 특수성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헌 시기에 대한 물음은 이제 앞에서 인사하셨던 여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요번에 광주에서 이게 지난 2월 말에서부터 3월 초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구속돼서 방글방글 웃고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대선과 함께였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라 했습니다. 그 원포인트 내용이 뭐냐면 최소한 언제까지 개헌을 완성하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촛불혁명 이후에도 안 됐습니다. 몇 차례 개헌의 기회가 있었지만 안 됐는데 그 안 된 것은 시민들이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라 정당들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원식 의장님께서 개헌을 엊그저께 바로 터뜨렸을 때 저희들은 매우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고 논의를 해야 된다. 화두다. 이런 입장을 가졌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올라오는 길에 철회를 하셨습니다. 헌법의 기본권 신설 부분에서 정말 주목할 것이 세 번째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에 계속되는 대형 참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사고 터질 때만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국민들은 광주 시민들은 국민 안전권이라는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상을 국회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한 여론조사의 총평 부분입니다. 시민들은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11개의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결국 탄핵과 파업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결국은 사회 배경으로 가야 되고 그 사회 배경의 한 축은 개헌이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수기 공론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료에 있는 내용이고 또 조금 있다가 각 정당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나가면서
이제 광주가 정당들에게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란 종식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완전한 내란 종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큰 고민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있어서 한덕수가 하는 일도 내란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정당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는 모든 국민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또 나를 위한 대한민국, 그래서 나 들이대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바로 개헌의 시기는 언제여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각 당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면 광주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개헌 방향, 즉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각 당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넷째는 이번에 극단적으로 나뉜 아스팔트,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득에 있어서도 많은 사회 영역에 있어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정치개혁의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 구조의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사회 불평등은 진짜 해결해야 될 당연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 비상행동이 천막을 치고 5.18 광장에서 농성을 하는데요. 사실은 광주는 노숙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도움을 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도 비상행동 대표관들께서는 아무 내색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음료도 챙겨드리고 먹을 것도 챙겨드리고 핫팩도 챙겨드리고 담요도 챙겨드리고 하는 걸 봤는데, 그것이 그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정말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 당의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에 광주 시민들은 공론화 과정을 두 차례 거치면서 수기후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내용이 훨씬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설문으로 콕 집어서 하나씩 찍는 것보다 이런 수기를 하다 보니까 나의 생각도 변화가 있고 타협도 가능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이런 자세도 만들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런 의제들의 수용 과정에서 어떻게 입법화하고 갈등의 요소를 줄이면서 각 당은 역할을 해 나가실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들이 광주 선언에도 이것이 5가지의 요구사항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늘상 시민들은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싸우고 싸움의 결과의 전리품은 정치인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권을 뺏기고 헌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란이라는 불행한 사태까지 왔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런가 그러면 이제 개헌을 이야기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야기할 때 정당들은 이런 시민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헌의 과정에서도 시민들을 어떻게 의견을 여쭐 것인지, 단순하게 언론사가 뿌리는 설문지를 갖고 전화 ARS로 해서 설문에 응답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깨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말 의미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7공화국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주선언에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여쭙고 싶고요. 혹 필요하다면 또 토론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칠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